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볼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후 남부에 산발적으로 눈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있어요. 일단 뭐 기상청 일기예보가 뭐 잘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후 돼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게 뭐 우리가 우산을 준비는 해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굉장히 뭐 미세먼지 굉장히 이거는 이제 기사 안 봐도 저는 좀 느껴지는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답답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공기가 하여튼 뭐, 그리고 공기청정기 수치만 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확인되고 하여튼 하는데, 하여튼 미세먼지가 뭐 안 좋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내용 보면 여기 보시면 새벽부터 국에 미세먼지가 유입돼서 농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뭐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거죠. 중국 쪽에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억눌렸던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뭐 해소된다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여튼 제조업이 막 돌아가고 하고, 뭐 화력 발전소도 굉장히 신규로 우리나라 기준 서해 쪽에 좀 짓는 것들도 많으니까, 많고 또 돌아가는 것도 꽤 되니까 바람이 타고서 이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엔 뭐 계절적인 요소, 뭐 황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절적 요소가 있었는데, 최근에 뭐 그런 거 없이 이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뭐 과거보단 탄력은 적어졌지만 뭐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황사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뭐 공기청정기, 마스크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에 약한 변동성은 발생할 수 있고, 또 마스크 관련주는 이제는 완전히 코로나 관련주로 분류되고 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 국내 상황에 따라서도 조금은 변동성 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정도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OECD 이런 식으로 인프라, 그래서 기존에 뭐 5G 뭐 기대감으로 주가가 거의 다 뭐 굉장히 올라왔던 부분이고, 현재 뭐 5G 관련주도 생각보다 실적은 별로인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은 해야 되는 분야다. 왜냐, 5G 이동통신이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자율주행이랑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는 분야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경영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나마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쪽은 경영 계획 확정한 게 많은데, 나머지들은 초안 수립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내수 부진도 좀 우려되는 상황이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기업들이 환율이 1130원대인데가 손익분기점인데, 환율이 자꾸 밀려 내려오니까 불안하고 사업계획 수정해야 되고 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예시로 나와 있는 건데 5% 오르면 순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뭐 요렇게 계속적으로 뭐 환율이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외국인이 지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자금 유입이 한편으로 환율을 끌어내리는, 그러니까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이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원화의 가치는 높아지고, 그에 따라 환율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만약 일단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걸 굉장히 집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외국인 매수가 몰고 오는 그 달러의 유입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를 높여줌으로 인해서 달러 그 환율을 떨어뜨리고, 그에 따라 수출업체들 입장에서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달러가 그 환율이 떨어질수록 긍정적이지만, 우리나라 기본적인 산업 구조가 수출 위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기 세력이 지주사 흔들 수 있다. 지금 이런 법안 처리가 임박됐다는 부분인데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내용이 예시를 들면서 좀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HN이 공연업체 첫 투자 엔터 사업 강화한다. 여기 제작사에 이렇게 투자를 했고, 그리고 요 지분 확보한 거, 이 내용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NHN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투자 현황이 쭉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게 지금 NHN이 투자한 요 회사가 지금 소니뮤직이랑 뭔가 협업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이 보시면 지금 기사를 좀 더 내리면 여기 글로벌 3대 음반사 소니뮤직이랑 손잡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규 보이 그룹을 준비 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NHN이 직접 준비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보시면 한 단계 건너서긴 하지만 이러한 뭐 영향력이 많이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분 이렇게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금력을 받쳐주는 글로벌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이 기대감을 갖고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뭐 우리나라 JYP 엔터가 뭐 일본에서 지금 니쥬를 굉장히 성공시키는, 걸그룹을 성공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소니뮤직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약간은 달라요. 약간 정확히 따지면 이게 소니라는 회사가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소니라는 전자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소니뮤직 재팬이 있고, 소니뮤직 재팬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이쪽이 여기서 말한 소니뮤직이 있는 건데, JYP 같은 경우 이쪽 소니뮤직 재팬 쪽이랑 손을 잡고 뭐 협업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분류를 하면 이런 계열도를 따져놓고 봤을 때. 하지만 어쨌든 이 자금력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소니뮤직 이쪽이랑 협업을 하는데, 이 소니뮤직 같은 이게 얘네 회사 자체도 마크도 조금 다르게 쓰고 있긴 하거든요. 어차피 결국엔 소니 계열이긴 하지만 어쨌든 소니뮤직이랑 협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소니뮤직이 있고 그 산하에 소니뮤직 코리아가 있는 부분이다. 이게 계열도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저 자금력이 있는 좀 쪽이랑 힘을 갖고 좀 뭔가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성공을 할 경우 굉장히 뭐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도, 이 소니뮤직이란 거는 미국에서 이제 뭐 음반 글로벌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CJ ENM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3대 음반사에 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도 조금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뭐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하여튼 뭐 중간 약간은 내용이 새긴 했지만 이런 식의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건 좀 다른 내용인데 이제 다른 인터넷 기업들도 이렇게 확보를 혈안이다. 네이버가 최근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 SM 엔터테인먼트에 그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 네이버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과 뭐 협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뭐 최근에 뭐 기사도 나온 것들도 좀 있죠. 이거 외에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기업과 엔터 업체들의 협업들은 계속적으로 강화가 될 거고, 그러한 가운데서 새로운 파이가 생성될 거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가 확보되고 하면서 굉장히 뭐 주식 상장된 회사들의 상장된 부분에 있어서 뭐 주가의 변동성도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이 기사를 통해서 뭐 NHN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왜냐 하면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소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좀 기사가 제목이 자극적으로 나왔어요. 이 부분봉쇄다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하여튼 굉장히 뭐
외출을 자제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3단계에 대해서도 강화 올릴 수도 있다라는 뜻의 그런 내용도 정부에서 발언도 나온 상황이긴 하죠. 현재 일단 2.5단계로 올린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 비수도권은 2단계, 그리고 수도권은 2.5단계. 뭐 서울시는 뭐 이미 살짝 일정 부분 빠르게 조금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거의 뭐 정부가 조금 뒷북격상한다 해서 좀 그런 기사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코로나가 굉장히 뭐 백신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치료제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조심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국내 신규 확진자에 대한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치료제 이야기가 굉장히 긍정적인 좀 기사도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이후 미래 시대도 봐야 되는, 코로나만 뭐 보면서 코로나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식에서 좀 뭐 그런 관련주만 너무 보는 것도 조금 아니고, 그러니까 양쪽에 코로나 수혜주와 코로나 반대, 코로나 피해주 미래를 본다면, 그리고 이 종들 여행주라든지 항공주 이미 굉장히 많이 상승도 선반영 측면에서 나온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양쪽을 고루고루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아무래도 이게 혈장 치료제는 이제 생산에 한계성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혈액이 필요한 피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녹십자에 대한 뭐 관심이 오늘 오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가가 너무 많이 높이 뜬다면 또 매물이 굉장히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하면서 뭐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번 주에 있는 그냥 행사인데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행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의 행사이고, 그리고 우리가 뭐 미래의 그런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산업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정이 있다라는 거 정도 참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뭐 참여 업체가 한 100여 개 있는데, 그 중에 뭐 상장사는 한 회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VR 관련 여러 가지, AR 관련 여러 가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주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관련 뭐 정부 인사가 뭔가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각은 해봐야겠다라고 그 정도 살펴볼 수 있는 한 주, 이번 주에 있는 조금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행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차가 있는 이제 미국 증시입니다. 주말 되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일단 플러스로 다 끝났다라고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코스닥 계속적으로 양봉을 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근데 지난 금요일날 굉장히 조금 버거워하는 좀 장중에 흐름이 있었어요. 일단 양봉으로 끝나긴 했는데 코스피 따라서 좀 땡겨지는 흐름이 없지 않아 있었다. 매매 동향도 좀 긍정적이었다고 표현하기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우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런 지수 상황 속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뭐 코스닥이야 예전에 갔던 경력이 있긴 한 포인트지만, 보시면 과거 그 닷컴 버블 때 이런 식의 흐름이 있었고, 지금 코스닥은 뭐 요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가 굉장히 가보지 못한 길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주의도 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금 굉장히 또 이게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게 하락 종목이 거의 2배가 넘어요. 2배가 넘게 움직이는 상황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이런 식으로 현재 뭐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올라간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 거래량 새롭게 만든 거래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단을 설정하면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뭐 섣부르게 뭐 어떻게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사실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도 필요하다, 그 정도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시장 뭐 지수는 올라가는데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오히려 뭐 지수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라, 우리가 하여튼 계속적으로 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수가 뭐 지수 올라가는데 왜 내 종목은 왜 안 올라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대형주들이 끌어올리곤 있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다. 그래서 그게 뭐 이상할 것까지는 없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종목들에 있어서 조금은 신경을 쓰면서, 그렇다고 엇박자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계획에 있어서 계획을 잘 실천하면서 좀 봐야 되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고, 제가 최근에는 좀 강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요런 모양의 차트, 코로나 저점이고 뭐 요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차트 굉장히 중소형주에서 많이 보이고 있어요. 현재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가 잘 못 가고 있어서 좀 체감이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이러한 차트를 갖고 있는 중소형주라면 오히려 신규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봐야 되는 시점도 아닌가. 결국엔 대형주 가고 중형주 가고 소형주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 하여튼 시장이 굉장히 난해하다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난해한 시장인 만큼 굉장히 우리가 그거에 너무 쓸리지 않고 갈 길을 잘 가야 된다라고 조금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 들어간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 박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